남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토픽에서 다룬 내용은 전통적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오랜 기간 연구해왔던 그런 뉴럴 네트워크하고 레이어 숫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많은 부분이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뉴럴넷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특히 백프로포게이션 같은 경우 너무 복잡하면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히든 레이어, 하나의 아웃풋 레이어만 있는 간단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 렉처 노트, 이 토픽 다음에는 이제 VC 어널리시스를 할 겁니다. 베프닉, 체르포넨키스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보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물론 잠깐의 휴지기가 있긴 한데 여기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면에서 좋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챌린징한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러닝, 딥러닝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에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뉴럴넷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non-linear한 모델이에요. 다른 말로는 유니버설한 펑션 어프락시메이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뉴럴넷 말고 또 역시 유니버설한 어떤 어프락시메이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여러 개 모으면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모으면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충분한 수의 가우시안 분포가 있다라는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수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우시안을 여러 개 섞은 그런 모델을 우리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해서 GMM이라고 불러줄 것이고요.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이 토픽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GMM은 뭘로 알려져 있냐면 유니버설한 Probability Density Estimator라고 알려져 있어요. 충분한 수의 가우시안이 있다면 재료로서, 그죠? 어타믹한 유닛이 여기 가우시안인 거고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Probability Density라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한 모델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rtificial Neural Net은 무엇이냐 하면 충분한 수의 뉴런이 있다면 그죠? 유니버설하게 펑션을 나타낼 수 있는 유니버설한 펑션 어프락시메이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럴넷의 본질적인 역할 무엇이다? 어떤 함수를 모사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어떤 스페이스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그죠? 인풋 스페이스를 아웃풋 스페이스로 매핑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펑션 에스티메이터다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수의 뉴런이 있다면이라는 가정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숙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스페이스 안에 플러스는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마이너스 클래스는 이렇게 밖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즉 우리의 타겟은 이런 원형 바운더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타겟이고요. 반면에 우리에게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중에 하나인 퍼셉트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하나의 뉴런은 하나의 퍼셉트론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퍼셉트론이란 하나의 직선이니까 여기 있는 이 그 타겟 쉐입 당연히 원형입니다. 그죠? 이것을 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직선을 써서 여기서와 같이 이렇게 그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 바운더리 측면으로 보면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요 안쪽에 이렇게 생긴 이런 바운더리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얼추 원이라고 하는 타겟을 그래도 쫓아가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개가 아니라 16개의 퍼셉트론, 즉 16개의 뉴런을 쓰면 훨씬 더 원에 근접한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충분한 수의 뉴런이 있다면, 그죠? 하나하나의 뉴런은 아주 약한 선형 바운더리일지언정 이것을 매우 많이 모으면 임의의 바운더리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어드밴스된 내용이긴 한데 선형이지 않은 바운더리를 지금 선형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 즉 확대해 보면 우리의 진실은 이렇게 원형 바운더리인데 그것을 직선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작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다가 어택을 가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에 이그젬플 하나 딱 넣으면 진실은 어때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점이 있다라고 해보죠. 여기 하나의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진실, 즉 y는 마이너스 클래스겠죠. 근데 우리의 h는 플러스 클래스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눈에는 고양이인데 이거를 모델은 개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것을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로버스트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그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만약에 비전만으로 동작하는 그런 테슬라 스타일의 자율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빨간불인데 이런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가하면 그것을 파란불로 자율차가 잘못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진을 하겠죠. 그러면 반대쪽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메디칼에 이런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주 중요한 분이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는 암이 있어요. 그런데 somehow 어택을 가해서 암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에 있지만 머신러닝 모델에게는 그것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암이 아니라고 판정하도록. 암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스크리닝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선형성으로 인한 실제 바운더리와 모델 바운더리 사이의 괴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택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좌우지간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런 adversarial attack이라기보다는 이제 뉴런이 많아지면 우리가 뉴럴넷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펑션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것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오래된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80년대 논문인데요.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이야 파워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개개인도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을 아주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도 타자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초보적인 형태의 그런 그림 그리는 그런 도구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보다 조금 그 퀄리티가 조금 떨어짐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일부러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뉴럴넷이라는 걸 연구한 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실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파악을 했었어요. 어떤 사실? 레이어가 많으면, 그죠? 보다 인텔리전트하다. 이게 뭐냐면 더 복잡한 그런 바운더리 또는 복잡한 펑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은 옛날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여기 보면 싱글 레이어 그리고 투 레이어, 쓰리 레이어를 갖는 뉴럴넷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뭐 여기 쉽게 알 수 있듯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 즉 펑션 측면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제로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간단한 선형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썼을 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양, convex open 아니면 convex closed region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히든 레이어만 넣더라도 arbitrary한 shape, 어떤 임의의 쉐입이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사람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즉 두 개의 히든 레이어만 있으면 복잡한 바운더리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레이어를 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일반적으로 좋아지는 점도 있고 어려워지는 점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차차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어쨌든 여기서는 레이어의 숫자가 많을수록 복잡한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에서 레이어를 많이 쌓는 것이 일단 공학적으로 괜찮음, 수학적으로 말이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바이올로지컬리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우리 뇌에 있는 비주얼 콜텍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포유류의 매말리안 비전 시스템도 멀티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분들이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휴먼 브레인, 사람의 뇌 같은 경우에 시각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서 5개에서 10개의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이어가 많은 것이 계산적으로도 도움되는 면이 있다. 이거 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부분 바이올로지컬리 미믹하고 있는데 우리의 두뇌만 보더라도 우리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것이 레이어 구조로 하이어러키컬하게 계층적인 구조로 정보가 처리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에 안구가 있고요. 이게 뭔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눈 2개 이렇게 사람을 본다라고 하면 LGN이라고 하는 광 케이블을 거쳐요. 그래서 이 시각 정보가 V1, V2, V4 이런 소위 말하는 여러 단계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요. 각 레이어를 거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 오른쪽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제일 앞쪽, 제일 먼저 있는 뭐 V1 레이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특징들, 엣지 같은 거, 선, 간단한 선, 뭐 점 이런 거. 그 다음 레이어로 가게 되면 방금 우리가 찾았던 간단한 엣지나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거. 예를 들면 코, 입, 눈 같은 거. 그 다음에 더 깊은 쪽으로 가게 되면 방금 직전에서 우리가 찾았던 그런 조합된 피처들을 한 번 더 조합해서 더 복잡한 페이스, 얼굴 같은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라는 이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아주 1대1로 닿아 있는 그런 뉴럴넷이 컨볼루셔널 뉴럴 넷 또는 CNN이라고 하는 시각지능을 처리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산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게 관련이 딱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연구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임팩트가 큰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